자, 이번 수업도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 계속 할 건데, 아마 이번 수업 때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어디서 한번 들어봐가지고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군장이 생기기 시작한 한반도가 이제 점점 이제 이 군장이 생긴 마을이 커지고 커지면서 나라로 발전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군장, 착한 군장이죠. 그쵸? 착한 군장이 잘 싸우면 싸울수록, 활약할수록 마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알겠죠? 이 군장이 잘 싸워서 옆마을을 먹어서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또 이 다음 마을도 먹어서 요 다음 마을까지 또 확장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마을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이 군장이 가진 땅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명령을 해가지고 다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얘가 여기서 야, 너 내 말 잘 들어 하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이까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말을 전달해줄 나의 부하들을 곳곳에 보내야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부하 갔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명령이 전달이 되겠지. 그치? 이 부하들은 아무래도 내가 직접 뽑은 애들이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잘 알고 행동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군장은 자기 부하를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부하들한테도 내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그치? 그래서 왕은 이 부하들을 잘 통솔하고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규칙, 법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 나한테 처맞고 싶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월급은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거를 법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라에 이런 법, 규칙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사실 우리 이전에도 확인해봤죠? 어디서 확인했어? 바빌로니아의 어떤 왕이, 함무라비 왕, 우리가 수업했었잖아. 그치? 함무라비 왕이 나라를 단결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 이야기했었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단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 규칙을 만드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진 법이나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이 동네는 뭐가 되었다? 이제 국가가 되었다, 나라가 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들어봤죠? 고조선입니다.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데가 다 고조선입니다. 겠죠? 자, 이 고조선이 세워진 과정은 고려시대의 역사책인 삼국유사, 여기 삼국유사라 써 있습니다. 저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겠죠? 삼국유사에 써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들 이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겠지만 혹시나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딴 데 어디 가서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고조선의 하늘입니다. 여기 밑에가 고조선입니다. 이쪽 고조선. 고조선의 하늘에 하나님이 있네, 그치? 고조선의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신, 이름이 뭔지 혹시 알아? 이름이 뭐냐면 환인 되겠습니다. 그죠?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니까 착하게 살고 있으면, 고조선 애들이 착하게 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축복을 내려주겠죠. 그쵸? 자, 축복을 내려줄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조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희는 굉장히 바쁩니다. 알죠? 다행히 환인이 아주 바쁠 때 환인을 도와줄 수 있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내미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이 아들내미가, 아버지는 맨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 아들내미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노는 거야. 땅 어디, 여기 아래 뭐 있으니까 이 고조선 있잖아, 그치? 고조선만 맨날 쳐다보고 아버지 일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야, 너 왜 자꾸 맨날 땅만 쳐다보냐 했더니만 얘가, 하늘은 너무 노잼이고 난 땅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징징댔던 거지. 그치? 여러분, 이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환인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차피 너 여기 있어봤자 일 하도 안 하고 맨날 땅만 쳐다볼 거, 땅을 꺼져 이래가지고 환웅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혼자 내려오면 외롭잖아요, 그치?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 뭐야 이거? 구름이지, 그치? 이 구름을 담당하는 친구,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뭐야? 비지, 비치, 그치? 비. 이 비를 감당하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갖고 얘네들만 그려봤어요. 우르르 몰고 내려왔습니다. 몰고 내려와서 이때 환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구름이랑 비, 막 이런 친구들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 이 지상을 박살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 구름, 비, 뭐 기타 내 친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요거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홍익인간이라 부르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표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홍익인간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요거 갖고 대학교도 만들었죠. 홍익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홍대 들어봤지? 그치? 자,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환웅은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의 소원도 막 들어주고 잘 살았습니다. 원래는 인간을 잘해주려고 이제 내려왔는데 얘가 워낙 소문이 좋으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들도 환웅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누가 찾아왔어요? 여기 얘 곰이지, 곰. 그쵸? 얘 누구야? 얘 호랑이지, 그치? 이 곰과 호랑이의 소원, 여러분 뭔지 알죠? 뭔데? 인간 소원만 들어주지 말고 우리 소원도 들어달라. 우리 소원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사람들 너무 이롭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 그치? 얘들이 지금 코로나를 걸렸을지 독감을 걸렸을지 알게 뭐야, 그쵸? 환웅이 안 되겠다 싶었고, 야, 니네 소원을 공짜로 들어줄 순 없고 너희도 마늘이랑 쑥 먹고 100일 동안 자가 격리하면 내가 니네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이니까 신의 아들이잖아, 그치? 하나님 아들이니까 못 들어줄 게 뭐야? 그래갖고 얘가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햇빛도 못 보게 해가지고 이 동굴에 마늘이랑 쑥만 들고 곰이랑 호랑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 뭐야? 이 호랑이는 육식을 해야 되는 동물입니다. 물론 곰도 육식이지만 어쨌든 얘는 자가격리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얘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호랑이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곰은 성실하게 자가격리를 실행을 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환웅이 너 진짜 기특하다. 내가 원래는 너 100일 동안 바깥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 너무 잘했으니까 안 되겠어. 너는 그냥 21일 만에 내가 소원 들어줄게 하고 21일 만에 자가격리를 풀어주고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곰이 여자였나 봐. 그래가지고 예쁜 여성이 됐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 여성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곰 웅자를 써서 웅녀 누나라고 부릅니다. 했죠? 웅녀 누나. 그래서 이제 곰이 웅녀 누나가 됐는데 여러분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웅녀 누나는 사람으로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나니까 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무 예쁜데 날 닮은 예쁜 아기를 낳는 게 꿈이었지, 그치? 아기를 낳으려면 이 당시에는 무조건 결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얘가 곰 출신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어떻게 곰이랑 결혼하냔 말이지, 그치? 인간이 아니 곰이 그냥 생김새만 곰인데,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얘랑 결혼을 해? 곰이랑 결혼하면 나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어갖고 얘가 왕따를 당했단 말이야. 인간들이 얘랑 안 놀아줬단 말이지, 그치? 결혼을 못하고 맨날 이제 슬프니까 얘가 엉엉 울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웅이 얘한테 와가지고 야, 너 결혼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나랑 결혼하자 해서 환웅이랑 웅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게 되겠죠, 그쵸? 여기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누구다? 이 사람 누구죠? 단군 왕검이지, 그치? 단군 왕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였어? 고조선이었습니다. 고조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지, 그치? 얘들아, 이 이야기 진짜니?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한 사람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병원 가지 말고. 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 건 일단 단군 왕검 자체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겠죠. 여러분 여기 우리 단군 아저씨라고 해서 여기 사진까지 그림까지 만들어 놨지만 사실 이거는 상상해서 그린 거고, 단군 왕검은 고조선의 대장, 군장, 왕을 부르던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얘기도 적당히 지어낸 겁니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인하고 갈 거는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요거를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대표적인 인물 보겠습니다. 웅녀 누나 있었지, 그치? 이 웅녀 누나는 곰에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뭐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곰을 잡아다 놓고 공굴에 집어넣어서 마늘이랑 쑥만 주면요, 여러분 잡아 먹힙니다, 겠지?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마치 나 차라리 옛날에 곰이었으면 좋겠다. 왜? 곰 힘이 열나 세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웅녀 누나는 뭘 상징하느냐? 곰을 숭배한 부족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상징이야, 그냥 말 그대로. 환웅은 어디서 왔어? 얘 하늘에서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하늘을 숭배한 부족을 상징하는 거야. 곰을 좋아했으니까 토테미즘이죠. 여러분 이거 예전에 봤지? 그 다음에 얘는 하늘, 자연물을 좋아하니까 애니미즘 되겠죠, 그쵸? 두 부족이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부족이 합쳐져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구름친구, 비친구, 얘네들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 그쵸? 이 농사에 꼭 필요한 애들입니다. 이거 하늘이 가져다 줬잖아, 그치? 고마운 존재겠어요, 그쵸? 자, 어쨌든 그렇게 두 부족이 결합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그죠? 하늘도 숭배하고 비, 그 다음에 구름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도로 잠깐 확인해 볼까요? 다시. 자, 여기 지도에서
색칠된 데가 고조선, 그 다음에 이 고조선 왼쪽에는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고조선이 곰부족에 하늘부족에 막 섞여 적당히 짬뽕돼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비도 잘 오고 구름도 자주 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고조선의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야 우리 정도로 잘 나가면 이 황허강 있잖아요. 사람 살기 좋은 데라 그랬잖아요. 그치? 이쪽까지 충분히 진출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고조선과 연나라가 점점 충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점점 충돌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야? 이 얘네들은 이 당시에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 근처에서 살던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구도 훨씬 많고 무기도 훨씬 발전했고 훨씬 잘 나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고조선이 이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한반도 중부 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북한 근처입니다. 알겠지? 자, 요것 때문에 무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 고조선이 중국이랑 전쟁을 해서 싸우면 지금 상대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 고조선은 사실 중국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그죠?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국에서 약간 중심지 말고 좀 그 근처에 살던 애들, 내가 중국 왕될 정도의 세력은 아니지만 중국보다 조금 딸린 고조선 정도면 내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중국인들이 조금씩 고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고조선에서 잘 나가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중국 지역에서 내가 중국에서 왕 못 될 것 같으니까 고조선에서 잘 나가 봐야지 하고 고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게 중국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 중국에서 살던 애가 고조선으로 들어왔으면 물론 여러분 위만 이렇게 안 생겨서 제가 적당히 사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이 위만이 고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당시에 고조선 왕이었던 준왕을 찾아가서 야 내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나한테 군대 힘센 애들 좀 맡겨주면은 내가 연나라 같은 애들을 다시는 패배 안 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준왕을 계속 꼬셨습니다. 준왕 입장에서는 예전에 연나라에 패배한 이 고조선은 좀 수치스럽지만은 얘가 더 다시 우리나라 살려준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오케이 때렸습니다. 아, 선진국이잖아, 중국, 그치? 당시에는. 얘네 위만 말이면 내가 인정해야지 하고 이제 위만한테 상당히 많은 군사를 주고 위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까지 다 줬습니다. 그게 문제야. 얘네 둘이 언제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얘 딴 나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위만은 갑자기 굉장히 많은 권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받고 엄청나게 많은 힘에 그 다음에 돈에 다 받으니까 얘가 준왕을 뭐라 생각했느냐? 이 새끼 호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쵸? 별거 아니야. 좀만 꼬시면 먹을 거 다 줘. 그러니까 얘가 야 이런 호구 밑에서 내가 장군이나 하고 있느니 어떻게 하자? 이 멍청한 자식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만이 배신을 때리고 자기가 고조선 왕이 되었고요. 이 이후에 고조선을 우리는 위만의 후손이 왕이 된 조선,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만은 중국에서 알고 있었던 최첨단 기술 바로 철을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훨씬 단단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데다가 플러스로 많기까지 합니다. 이 당시에는 한반도에도 철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이후로 고조선이 점점 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잘 나갈 수 있게 되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지도 먼저 보고 갈게요. 이 당시에 중국은 연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도 없어지고 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알죠? 굉장히 강해. 왜 강한지는 우리 화요일 수업 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이 준왕을 따르던 애들이 쫓겨나가지고 진이라고 하는 진짜 거의 마을 같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 고조선이 철을 가지고서 잘 나가니까 밑에 아직 철이 없는 진이라고 하는 애들을 점점 괴롭히고 갑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어떤 식으로 나쁜 짓을 했느냐? 잠깐 볼게요. 사실 당시 한나라는 잘 나간 나라니까 무기도 좋은 게 많고 그다음에 보석도 있고 막 금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물품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진이 좀 덜 떨어진 나라라 하더라도 이런 신기한 거 갖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이 이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그 신기한 물건 좀 얻어오고 사오고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발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철을 가지고 있는 고조선에서 야 건방지게 너 어떻게 중국에 네 마음대로 갈라 그래. 너 절대 안 돼. 해서 길도 안 열어주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대신에 고조선은 뭐라 그랬느냐? 야, 너 니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 중국에 있는 여러 신기한 물건들 사다 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야.
여러분도 부모님이 시키시는 거 가끔 사다 드릴 때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 심부름값 같은 거를 막 받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 그치? 수수료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이 위만은 중국에서 이런 물건들을 사가지고 2배, 3배씩 뻥튀기를 해서 진에다가 갖다 팔았습니다, 그죠? 그런 무역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중개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중개무역으로 고조선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만히 안 잡고 왕창 벌었습니다. 지들이 직접 이거 만들지도 않았어. 그럼 지들이 만든 거 캔 거 아니야? 칼도 지들이 안 만들어? 다이아몬드도 지들이 안 만들었어? 그냥 갖다 판 것만으로도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고조선이 점점 잘 나가기 시작하겠지, 그치? 이걸 보고서 불만을 가진 건 얘네도 불만을 가졌지만 얘들도 불만입니다. 왜? 내가 개고생해서 만든 거 가지고 가만히 앉아갖고 돈을 엄청 벌 거고 얘들이 이 번 돈 가지고서 자기들 투자해서 또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겠지. 왜? 강하면 다른 애들한테 또 못 살게 굴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불만을 가진 한나라가 고조선을 박살을 내므로써 결국 고조선이 멸망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군 오빠가 처음 세웠던 고조선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학습지 정리하고 월요일 수업은 마칠게요. 자, 볼까요? 고조선 건국한 사람 누구야? 단군이죠, 그쵸?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이 건국했다.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에 위만이 왕이 되면서 얘가 중국에서 넘어왔다 그랬죠, 그쵸? 철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점점 강대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강대국이 됐느냐? 바로 진과의 중개무역으로 강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한나라가 나중에 강해지는 고조선을 막기 위해 멸망시킴으로써 없어지게 됐고 이후에 고조선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살게 됐고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철을 쓰는 방법이 한반도에 여기저기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한반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철을 쓸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월요일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